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오늘 같이 볼 영화는 스포트라이트입니다. 미국 3대 일간지 중에 하나인 보스턴 글로브지에 새로운 국장이 전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특종팀인 스포트라이트 팀에게 보스턴에서 오래전부터 벌어지고 있는 보스턴 교구 사제들의 아동 성추행 사건을 파헤쳐보라는 지시를 내리죠. 이에 스포트라이트 팀은 점차 사건의 추악한 진실에 접근하게 되고요. 카톨릭에서는 이런 사건을 은폐하려고 합니다. 실제 사건을 소재로 벌어진 실제 스포트라이트 팀의 이야기를 그린 언론 서스펜스 영화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자, 일단 이 영화는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그리고 영화 속에 나온 이야기 대부분이 다 사실입니다. 2002년에 일단 이 사건, 이제 보스턴 교구 사제들이 아동 성추행했다라는 사건의 진실을 폭로했던 게 이제 2002년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한 600여 건 가까운 관련 기사들을 연달아서 계속 내보내면서 미국 사회를 굉장히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이 카톨릭 사회를 아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게 했던 그 사건을 이제 취재하고 있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예요. 무려 90여 명이나 되는 상습적 아동 성추행 사제들을 고발을 해냈고, 이 혁혁한 공으로 2003년에 이듬해인 2003년에 퓰리처상을 수상을 합니다. 그러나 사건이 사건이니만큼 이 기자들이 기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소회를 밝혔죠. 배경이 보스턴인 이유가 사실 조금 의미심장합니다. 사실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하버드 대학교가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 이 미국 내에서 로마 카톨릭교의 영향력이 가장 큰 도시예요. 이제 그런 그곳에서 교회를 상대로 이 벌이는 수사라든지 이런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내용이 아무래도 실제로도 그렇고 벽에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이 사건 배후에 거대한 암막이 있어서 이 사건을 자꾸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저를 싹 영화 전반에 깔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배후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내부, 즉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보스턴 글로브 내부에 있는 것이다 라는 암시를 계속 던져주면서 좀 주변 사람들도 약간 의심을 하게 만들기도 하죠. 주변에 등장하는 증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야, 내가 몇 년 전에 그 자료 너한테 보냈어, 근데 니들은 그거 거들떠도 안 봤잖아,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의 증인들이 계속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죠. 스포일러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계속해서 단서를 보냈던 증인들의 이야기를 지금처럼 파헤쳐보지 않았던 그 주범은 바로 주인공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고백하는 장면이 있는데, 교회에서 시켜가지고 은폐를 시켰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자료들이 와서 기사를 내보내고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에 다른 기사를 내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건을 더 이상 취재를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른 기사로 덮어버리고 기억 속에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잊혀져 버리게 된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고백을 아주 짧게 담담하게 거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살짝 고백을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막 너를 탓한다거나 아니면 내 자신을 막 질책하거나 이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인공이 내 스스로가 이 사건을 은폐한 주범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몇 년 전에 지금처럼 수사를 했더라면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막 자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야, 이게 다 너 때문이었어 막 이러면서 막 질책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동료 기자들이 이게 그냥 하나의 일이었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일이었으니까 동시에 그 공감대가 갑자기 잠깐 형성이 돼요. 어떤 거냐면은 같은 동료 기자들이 느낄 수 있는 연민이라든지 죄책감이라든지 이해와 용서와 이런 것들이 아주 그 짧은 그 장면 안에서 훅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탓도 아니면서 동시에 모두의 탓인 거죠. 그리고 그 여백을 탁 깨면서 베런 국장이 그 위로의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정말 덤덤하게 감정의 폭발 하나 없이 그냥 덤덤하게 탁 그 이야기를 마감을 하게 되는데, 미사여구 하나 없이 정말 무덤덤하게 펼쳐지는 그 짧은 엔딩 거의 막바지 장면 안에서 그 배우들 혹은 그 담당
그 실제 주인공들이 느껴야 될 어떤 그 감정의 소용돌이가 갑자기 막 여기서 막 제 안에서 막 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보이지 않는 감정들이 이제 제 안에서 막 이렇게 몰아치면서 그때부터 엔딩 크레딧까지 그 감정을 주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사건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그 주인공들이 글쎄요 뭘 느꼈는지 그리고 제가 느낀 감정이 어떤 거였는지 말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자신도 되게 의외였어요. 사실 이 영화는 이 마지막 장면뿐만 아니라 영화 전반적으로 어떤 그 감정의 폭발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부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요. 저는 애들을 만졌어요. 하지만 강간은 아니었어요. 저도 강간당했거든요.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데 거기서 또 그걸 또 받는 기자의 리액션도 막 화를 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받아 적고 있고 뭐 음악이라든지 촬영이라든지 연출 이런 것들이 그냥 담담하게 그래서 훨씬 더 그 어떤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확 오는 어떤 효과가 사실은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연출이 누군가에게는 조금 지루한 연출일 수 있어요. 왜냐면 진짜 내가 감정이 폭발해야 될 때는 어떤 영화의 연출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폭발했다가 같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래야 되는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또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저는 좀 이름을 잘 못 외워서 그래서 영화 초반 한 20-30분까지는 굉장히 좀 집중도 잘 안 되고 좀 어렵고 낯설고 막 이랬는데 그 딱 지점을 20-30분을 딱 지나는 순간 사건의 진실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굉장히 어떤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 배우들의 감정에 이제 저도 같이 공감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몰입해서 후반부를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역할에 제가 몰입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출연 배우들 뭐 마크 러팔로 그리고 뭐 그 마이클 키튼 그리고 여자 주인공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누구죠? 아무튼 그분들의 연기의 합이 대단해요. 정말로. 오스카 이전에 다른 여러 영화제들이나 뭐 이런 시상식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 앙상블 연기상이라고 하는 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연기의 합이 얼마나 좋냐 뭐 그런 거는 거의 이 영화가 상을 휩쓸었고요.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이번 오스카에 무려 6개 부문 후보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 뭐 약간 글쎄요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되게 심심한 맛인데 뭔가 그 안에 심심한데 그냥 먹을만하네 먹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어떤 그 베어먹은 뭔가의 어떤 주 재료에 어떤 그 폭발이 확 느껴지는 그런 어떤 그 조용한 힘이 있는 그런 영화였어요. 배우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만큼 연기를 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영화에 이제 캐스팅이 되고 나서 실제로 이제 근로부지에 한 일주일 넘게 이제 뭐 출근을 하면서 어떤 그들의 삶을 곁에서 보면서 그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녹여낸 게 연기의 합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혁혁한 공을 세운 그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전혀 의외의 지점에서 개인적으로 저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던 그 마지막 장면과 마지막 연출은 참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화를 좀 심야 영화로 봤는데 이 영화를 보고 뭐 다른 영화를 이어서 더 볼 생각이 있었어요. 스포트라이트 영화를 보고 왔는데요. 원래는 그 영화가 끝나면 주토피아나 검사의 전을 보고 오려고 했는데 이 영화의 마지막이 저를 너무 감정적으로 만들어서 그냥 들어왔어. 근데 몸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보지는 않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와서 그 여운을 조금 느꼈습니다. 언론인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하고 있는 일 사이에서 벌어지는 아이러니를 굉장히 담담하게 그려낸 영화고요. 복잡한 감정들 그리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굉장히 좋은 배우들이 많이 출연을 하고 있고 좋은 연기를 하고 있고요. 약간 조금 처음에는 집중이 안 될 수 있는데 보다 보면 이게 또 사건이 하나로 또 모아지면 또 나름대로 깔끔하게 또 정리가 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이 국내 언론인들을 뭐 기레기라고 이제 표현을 할 정도로 어떤 언론의 역할이 바닥에 떨어져 있거나 권력에 빌붙어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이 좀 보고 반성을 했으면 좋겠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는 그렇게 극장에 오래 걸려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아카데미 시즌이라서 아카데미 후보 영화들이 한참 개봉을 하고 있는 시점이고 저도 극장에서는 딱 1%, 2%밖에
없었어요. 뭐 그래도 기회가 된다면 꼭 이 영화를 한 번쯤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잘 만든 영화고, 제가 좀 리뷰에서 많은 부분을 스포일러를 했지만 알고 봐도 정말 그 어떤 지점들이 참 재밌는 지점들이 많은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영상 재밌으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럼 누구보다 빨리 엉준의 영화 리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만나요. 안녕.